그다음 이제 이 트럼프 2.0 시대에 현재 초대형 IPO 기업이 일단 하나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작 이래로 일단 최고 뭐 ARM 다음으로 작년에 ARM IPO 다음으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는데 이 벤처 글로벌입니다. 일단 기업 이름은 티커 VG라는 티커로 오늘 IPO할 예정이고요. 근데 결국 이게 트럼프 시대 2.0 개막을 좀 상징한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미국 LNG, 미국산 LNG를 사라.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LNG 더 많이 이제 수출할 거고, 유럽에서 우리 LNG 안 사면 이제 관세로 다스려 주겠다. 자꾸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뿌리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벤처 글로벌이 그때를 또 잘 만나서 IPO를 하는데 생각보다 일단 IPO는 흥행은 실패했고요. 왜냐면 현재 공모가가 주당 25달러로 책정됐다고 하는데 원래 기존의 공모가는 안 나왔지만 이 기업 가치 목표가 원래 이게 1,100억 달러였습니다. 110빌리언이었는데 현재 이게 25달러로 책정돼서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 그러니까 60빌리언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원래 벤처 글로벌이 희망했던 거에 이 반토막 정도로 상장을 한다. 이게 그래서 공모가 밴드는 23에서 27달러였다고 하는데 그냥 딱 그 중간으로 뭐 IPO가 엄청 흥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고 있는 게 역대 이런 초대형 IPO 기업 중에 가장 큰 공모가 이제 희망 공모가 하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뭐 그만큼 일단 이 벤처 글로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감이 많았으니까 이제 목표하던 걸 높게 불렀던 거겠죠. 이게 어쨌든 시장 가치 평가에 맞게 좀 조정이 됐다 볼 수 있겠고 근데 결국 이 기업 이제 IPO에서 뭐 하냐?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LNG 수출 터미널 이거를 신청 검토하는 걸 벌써 재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게 환경 규제 때문에 LNG 터미널 못 짓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짓기는 짓는데 이거 프로젝트 승인을 빨리빨리 안 해줬습니다. 프로젝트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현재 프로젝트가 이렇게 뭐 계속 예정은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더 추후 프로젝트들을 승인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좀 계류 상태였는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승인을 빨리빨리 해줄 것으로 예상되니까 결국 이 LNG 터미널들 기업 이거 돈 어떻게 버냐? 당연히 이 벤치마크 지수에 따른 뭐 천연가스 가격이나 유가 움직임에 따라 그 계약 가격으로 이제 LNG 계약 가격으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결국 용량이 증가하면은 그걸로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LNG 터미널 프로젝트가 앞으로 확장되면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벤처 글로벌 LNG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2년부터 사실상 시작된 기업입니다. 2022년에 이 칼카슈 패스 LNG 터미널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 벤처 글로벌이 어쨌든 이제 미국 1위 셰니어 에너지에 이어서 이제 LNG 터미널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물론 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LNG 터미널 사업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이 벤처 글로벌이 일단 그 다음으로 크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 플래크마인즈 LNG 터미널 이게 또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미국 2위 업체로 올라섰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LNG 그 티커 LNG 쓰는 셰니어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최근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셰니어 에너지하고 약간 차별화 포인트. 이게 시가총액만 봐도 셰니어 에너지보다 더 큰 가격으로 상장합니다. 아니 이게 분명히 미국의 2위 업체인데 왜 시가총액이 더 크냐 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의 차별화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셰니어 에너지는 미국에서만 일단 사업하는데 이 벤처 글로벌 LNG는 유럽의 공급망을 또 구축하고 있는 게 차별화 포인트라고 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이 그리스에서 제기화 LNG 터미널 그러니까 LNG라는 게 이제 액화 천연가스지 않습니까? 가스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옮겨서 LNG 시설 가가지고 액화시켜서 이제 그 뭐죠? LNG 쉽 이제 유조선 태워가지고 보내면은 이제 재기화 시설 가서 유럽에서 다시 재기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스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25년부터 그리스에서 한 게 이제 자기들이 인수를 했고 29년부터는 영국에서 이 재기화 LNG 터미널을 운영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좀 더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일단 벤처 글로벌이 뭐 IPO를 일단 하고 뭐 이 셰니어 에너지보다 기업 가치가 더 크게 일단 상장을 하는데 과연 이 기업이 진짜로 미국 1위 LNG 터미널 기업이 될 상인가 이게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셰니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 생산 용량이 연 이제 이 LNG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이게 뭐 단위인데 그 100만 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55 MTPA 이렇게 그냥 부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55 MTPA로 현재 벤처 글로벌의 30 MTPA보다 용량이 훨씬 큰데 네, 벤처 글로벌이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이게 터미널 2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터미널도 확장하고 터미널 하나 더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 완료되면은 그게 2031년에 완료되는데 다 승인 받고 하면 그러면 이게 104.4 MTPA로 셰니어 에너지보다 용량이 훨씬 커지고요. 물론 셰니어 에너지도 당연히 투자 더 하겠지만 일단 벤처 글로벌이 내놓은 로드맵이 더 아름답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벤처 글로벌 이렇게 매출 순이익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순이익 기록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NG 터미널 기업들이 이좀 천연가스 가격에도 연동되다 보니까 이 수익에 보면은 LNG 계약의 61%가 장기 계약으로 이제 뭐 장기 계약으로 이렇게 체결돼 있고 35%는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35% 현물 시장에 따라 이 현물 시장 가격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수익은 들쭉날쭉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벤처 글로벌이 그래서 좀 투자하기 매력적인가 보면은 약간 장기적으로 일단 뭐 장기적 도대체 얼마나 장기적이라 해야 되지? 그래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뭐 정말로 막 진짜 미국의 LNG 터미널이 뭐 우후죽순 너무 많아지고 하면은 조금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 규제 산업이고 이게 그렇게 우후죽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딱 정해진 기업들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좀 매력적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셰니어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진짜 주가 엄청나게 상승한 기업입니다. 셰니어 에너지 2016년부터 사업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물론 이제 주식은 있었는데 사업은 본격적으로 한 건 2016년에 이제 터미널 오픈하면서 했죠. 근데 이제 이 벤처 글로벌이 어쨌든 현재 만약에 상장을 하면은 PER이 약 14에서 15배로 평가받는다 하고요. 셰니어 에너지가 PER 12배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2031년에 이게 미국 1위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진짜로 여기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뭐 건설 비용이 더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그 순차대로 31년까지 이게 된다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터미널 더 많아지고 이제 이거 LNG를 사겠다 하는 사람만 많다면은 당연히 수익 증가할 수 있는 구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쨌든 LNG 사업이란 걸 하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LNG 수출을 시작한 지 아직 10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한 만 10년 차인가요? 2016년부터 미국에서 LNG 처음으로 수출 시작했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사빈 패스 거긴가요? 그 코퍼스 크리스티 사빈 패스일 겁니다. 그 셰니어 에너지에서 갖고 있는 LNG 터미널. 그게 이제 2016년에 원래 과거에 그 미국에서 LNG 터미널을 수입하려고 터미널 지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셰일 혁명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그냥 우리가 수출국이 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2016년부터 첫 번째 LNG를 수출했는데 이 LNG는 사실상 마약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한번 맛보면은 못 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사업인데 왜냐면은 이 LNG라는 게 사실상 뭐 한 번 공급하면은 이게 그 이거를 일단 뭐 친환경이기도 하고 LNG 자체가 그리고 이런 그 LNG 터미널 재기화 시설 그런 거 건설하는데 초기 자본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설치했는데 건설을 했는데 안 쓰고 놀린다. LNG 뭐 한 1년 정도만 수입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LNG 수입 안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고요. 이거 한 번 설치했으면 거의 이거 뽕 뽑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되니까 마약이랑 같다. 그러니까 한 번 수입 시작한 국가는 이거를 헤어나올 수 없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벤처 글로벌 오늘 IPO 한다고 하는데 일단 주당 25달러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미국 2위 LNG 터미널 운영사인데 2031년에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좀 규제 뭐 그런 거 승인, 프로젝트 승인 그거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셰니어 에너지 뭐 여기도 최근 주가 상승 가파르다가 며칠 전에 이제 주가 급락했을 때는 그 영향도 있었겠죠. 이 벤처 글로벌 여기서 IPO 한다 했는데 이제 그 기업 가치 목표를 반토막 내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하락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벤처 글로벌이 오늘 IPO해서 얼마나 흥행하냐에 따라 이 셰니어 에너지도 조금 상대 가치 평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두 기업 다 앞으로 조금 모니터링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이 로스 MKM에서 오늘 천연가스 밸류체인 관련한 목표 주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 천연가스 터미널 기업이 아닌 이번에는 그 업스트림 기업들 이거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미정을 보면은 그 업스트림 기업들 질문이 있어서 제가 몇 개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로스 MKM에 따르면은 여기 그 목표 주가 상향한 이유가 훨씬 더 높은 LNG 수출과 가스 발전으로 인한 천연가스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견고한 공급 규율이 향후 몇 년 동안 천연가스 가격을 지지할 것이다. 생산 원가가 낮으면서 강력한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하며 주주 환원 그리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천연가스 기업을 선호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몇 개 이제 가스 기업들 업데이트 이 목표 주가를 업데이트 하던데 뭐 일단 컴스톤 리소시스 이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려놨는데 상승 여력은 이제 10% 하락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뭐 레인지 리소시스 여기도 목표 주가 상향하고 엔테로 리소시스 여기도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차이점이 있고요. 그 뭐 다 같은 리소시스 리소시스 붙는다고 이게 같은 게 아니라 그 약간 사업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근데 보통 아팔라치아 분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버지니아주 위에 있는 데가 아팔라치아 분지인데 여기가 미국 최대 천연가스 생산 지역입니다. 아팔라치아 분지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고 있고
그다음이 퍼미언 분지. 여기가 이제 셰일 혁명의 뭐 최근에는 가장 각광받는 곳이고 원유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곳인데 여기서 퍼미언 분지가 천연가스도 생산량도 가장 빠르게 일단 증가하고 있는 걸로 미국 에너지청 EIA 자료 1월 거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천연가스 기업들 다 아팔라치아 분지에서 사업합니다. 왜냐면 최대 천연가스 이제 그 지역이다 보니까 다 여기서 사업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여기 퍼미언 분지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있고요. 이 컴스톤 리소시스가 유일하게 사실상 퍼미언 분지 순수 천연가스 업스트림 플레이어인데 뭐 어쨌든 이런 게 좀 차별화 포인트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 주가 한 번씩 체크해 보면 뭐 컴스톤 리소시스, 레인지 리소시스, 안테로 리소시스, 뭐 CNX 리소시스, EQT 코퍼레이션 이런 거 있습니다. 뭐 EQT가 유일하게 S&P 500에 편입돼 있는 기업이죠. 최근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컴스톤 리소시스가 가장 많이 오른 158% 올랐는데 아무래도 결국 뭐 이제 천연가스 최대 생산 지역은 아팔라치아가 맞는데 생산량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곳은 퍼미언 부지다 보니까 여기 조금 프리미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대부분 여기 있는 기업들 다 아팔라치아 분지에서 사업하는데 이 퍼미언에서 유일하게 사업하는 친구가 이 컴스톡이다 보니까 조금 그 희소성 가치를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준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뭐 텍사스에서 사업한다 하면 정말 핫하죠. 약간 그런 프리미엄이 조금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보면은 뭐 이 레인지 리소시스, 안테로 리소시스, CNX, EQT 이런 것들 다 아팔라치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팔라치아 내에서도 워낙 미국 땅이 넓다 보니까 아팔라치아 분지 내에서도 약간 남부 아팔라치아인지 좀 아팔라치아에서도 북부인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LNG 터미널은 다 텍사스에 있고요. 웬만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좀 남쪽에 있는 그런 거 이제 파이프라인 가까운 위치에서 사업하는 업스트림 기업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 기업들 뭐 트럼프 시대에 이 마약을 전 세계 합법적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이 마약이라 표현해야겠죠. LNG 한번 맛보면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이 가스 가격도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기 투자금 이거 엄청난데 뽕 뽑으려면은 계속 가스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